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가 결혼을 선택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삶의 의미와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마주하게 된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씨 58세. 결혼한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가족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남편의 든든한 내조자 역할을 하느라 정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악보를 연주해 본 적이 없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고 그녀의 시간은 늘 가족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김정숙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 김태호 씨는 63세, 대기업에서 35년을 헌신하며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생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와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늘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족을 부양하는 남편 노릇을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피곤한 몸을 누이는 휴식처일 뿐 소통과 교류의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둥지를 떠나 독립하고 나자 넓었던 집안은 갑자기 너무도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시끌벅적하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정작 둘이 마주 앉아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김정숙 씨는 문득 이대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침묵 속에 식사를 마친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떨어져서 살아볼까요? 태호 씨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건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아니에요. 그저 각자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당신도 퇴직하셨으니까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도 엄마와 아내가 아닌 김정숙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사실 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허무함과 함께 나 자신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내고 남편 뒷바라지도 이제는 더 할 게 없어지자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나 하는 질문이 그녀를 맴돌았습니다. 태호 씨도 처음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아내의 말을 곱씹어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매일 집에서 목적 없이 빈둥거리며 텔레비전만 보고 지내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회사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집에서도 아내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미치자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해방감마저 스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되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에선 이를 졸혼이라 부른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정숙 씨는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보증금에 월세 방 하나 얻어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늑하지만 어색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얼마간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오롯이 자신만 챙기면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텅 빈 공간만큼이나 그녀의 마음도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던 손길 대신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렸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나선 아침 호수 산책길에서는 물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싱그러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비로소 자유라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은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었고 평생 꿈으로만 간직했던 도자기 만들기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흙을 빚어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릇을 만드는 행위는 잃어버렸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흙의 질감과 뜨거운 가마를 거쳐 단단한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깊은 희열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 여성들과는 금세 친해졌는데 이분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방영희 씨라는 분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이분은 5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정숙 씨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정숙아, 나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방영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 6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된 거야. 너도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이 말은 정숙 씨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알 수 없는 불안감 대신 용기와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호 씨는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회사 일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여 먹어 애를 먹었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며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기본적인 한식 요리를 익혀나갔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때의 성취감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문학 강좌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문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을 다시 꺼내본 거죠. 시를 읽고 소설을 분석하며 그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자신의 감정들을 조금씩 깨트려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메마른 줄로만 알았던 예술적인 감수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춘천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도자기 공방에서 만난 이재훈 씨라는 분이었는데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는 65세 남성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도자기를 만들 때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기도 하고 가끔은 함께 강변을 거닐며 커피를 마셨죠. 그의 따뜻한 눈빛과 사려 깊은 대화는 정숙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편한 친구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재훈 씨는 정숙 씨를 정숙 씨라는 한 사람, 온전한 김정숙이라는 개인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에게 정숙 씨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김정숙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존중과 이해는 정숙 씨가 평생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런 감정이 생긴 자신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갈 수 있는 건가?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잊었던 색깔을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반면 태호 씨는 서울에서 문학 강좌를 들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사님이 내주신 과제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짧은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돌아보게 됐어요. 아내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무한한 희생과 사랑을 자신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무관심했는지 깨닫고는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두 아이들이 부모님의 졸혼 사실을 알게 됐어요. 큰아들 민수는 35세로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둘째 딸 민정이는 32세로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년 넘게 살아온 부부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남들은 저희 부모님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이런 걸 졸혼이라고 한다면서요. 하지만 이게 정말 해결책일까요? 그냥 다시 같이 사시면서 대화를 더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이렇게 따로 계시면 저희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정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 말대로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엄마는 너희에게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이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명절 때 모이기도 어색해졌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정말 영영 이혼하는 건 아닌지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는 것을, 각자의 삶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서툰 요리 솜씨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놀랐고, 민정이는 어머니가 직접 빚은 도자기를 보며 엄마에게 저런 재능이 있었구나 하고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단순히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졸혼 1년째가 지났을 때 정숙 씨와 재훈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한편으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태호 씨와 부부인데 다른 남자와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태호 씨와의 지난 30여 년 세월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호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 요즘 글 쓰는 걸 배우고 있어. 그런데 쓰다 보니까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와.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했던 일들이 많더라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진솔한 느낌이었습니다. 딱딱했던 태호 씨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인간적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태호 씨는 혼자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요리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고 빨래나 청소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요하는지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묵묵히 혼자서 해왔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문학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평생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교육받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런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견고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와 재훈 씨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정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숙 씨, 저는 정숙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는 없을까요? 정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법적으로는 태호 씨와 부부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춘천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도 이 문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영희 씨 같은 경우는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데 행복할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지라고 정숙 씨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다른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아직 남편이 있는데 그건 좀 이라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 문제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그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일탈에 불과한가? 그런데 졸혼 2년째 되던 해에 태호 씨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뒤늦게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철저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결과였죠. 태호 씨는 막막했습니다. 요리는 어느 정도 배웠지만 당뇨 환자를 위한 특수 식단을 짜고 지키는 건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고독감과 함께 막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큰아들 민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민수는 즉시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 상황을 살피고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도 알렸습니다. 정숙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스케줄을 멈추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졸혼을 했다지만 여전히 남편이고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녀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태호 씨를 본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사이에 남편이 너무나도 야이고 초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말랐어요? 제대로 못 먹었나? 태호 씨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는지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잘못으로 이 지경이 되었지만 그녀의 곁이 그토록 간절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간 서울에 머물면서 태호 씨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함께 듣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식단표대로 음식을 해주고 혈당 체크도 꼼꼼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물음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이 쓰이고 걱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왜 또 이런 희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두고 온 재훈 씨 생각도 계속 났습니다. 재훈 씨는 정숙 씨가 갑자기 서울로 떠난 이유를 이해해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도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삶과 자율성을 잃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태호 씨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자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태호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픈 건 정말 안타깝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춘천에서의 삶은 제가 미처 몰랐던 김정숙이라는 사람을 찾게 해 주었어요. 그 시간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했어요. 태호 씨는 아내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스쳤지만 동시에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혼자 지내는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발견한 굳건한 자아를 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아내에게 무엇을 소홀히 했었는지를 통감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신의 희생과 노력에 감사할 줄 몰랐고 당신이라는 한 개인이 뭘 원하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죠. 이제 와서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춘천에서 찾은 김정숙을 이제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침묵 끝에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호 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정숙 씨는 자신의 새로운 삶의 의미와 함께 재훈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지만 오랜 시간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그녀가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뇌가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부부라는 형식적인 틀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정숙 씨는 태호 씨의 건강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춘천에서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태호 씨는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행복을 진정으로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년 후 태호 씨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울에서 지내며 문학 강좌를 계속 들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강사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선물해 준 자기 돌보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태호 씨는 비로소 자신만의 삶의 즐거움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정숙 씨는 춘천에서 여전히 도자기 공예를 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방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쳐 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재훈 씨와는 좋은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민수와 민정이는 두 분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숙 씨와 태호 씨는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부모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와 태호 씨의 이야기는 졸혼이라는 선택이 단순히 이별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어쩌면 잊었던 나를 찾아가고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했지만 자신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잠시 떨어져 자신을 마주한 후 더 넓은 이해와 존중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시니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자 진정으로 감동을 주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